이 영상에서는 존 카치오포와 윌리엄 패트릭의 공저인 인간은 왜 외로움을 느끼는가에서 자기 조절력의 상실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세마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로 뇌의 전두엽에서 형성되는 실행제어 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행제어는 뇌의 전두엽에서 유래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히 반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즉각적인 충동을 조절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를 뇌의 실행제어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행동에서는 적절한 대인 관계 구축을 위해 자기 조절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의 행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받고 복잡한 결정에는 지속적인 자기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유대감이 손상되면 우리의 사회적 인지와 행동에 문제가 생기고 이는 개인의 심리적 및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실시된 이 실험은 사회적 고립이 주의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조사했습니다. 1990년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우리는 외로움이 주의력 집중과 유지 능력에 끼치는 효과를 측정했습니다. UCLA 외로움 측정 기준을 사용해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집단,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집단, 중간에 있는 집단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 다음 이 세 그룹을 대상으로 양쪽 귀에 서로 다른 소리를 들려주고 어떤 것을 기억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인 이음이원 청각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인간의 뇌가 좌반구, 우반구로 나뉘어 서로 이를 분담하는 편제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한쪽 귀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없을 때 대개 오른쪽 귀에 들리는 소리를 더 정확하게 식별했습니다. 한편 오른쪽 귀에 주의를 집중하라고 했을 때 소리를 식별하는 정확도는 세 그룹 모두 똑같이 높게 나왔습니다. 다시 왼쪽 귀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했을 때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는 집단은 의식적인 통제가 잘 먹혀들지 않아 다른 집단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즉 주의력 결핍 현상을 보였습니다. 집중력의 저하는 개인의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속적인 외로움은 심리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중요한 일에 정신을 집중할 수 없게 되며 이는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신경성 식욕 항진, 심지어 자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술집이나 댄스 클럽을 찾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진정한 유대감을 찾기보다는 외로움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오히려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의 뇌 손상 후 사회적 규범과 책임감이 상실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지적 능력은 유지됐지만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는 사회적 유대감과 자기 조절 능력 간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회복하는 과정은 자기 조절력의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우마이스터가 이끄는 팀은 사회적 단절이 뇌 실행 조절 능력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할 목적으로 내향성, 외향성 테스트와 성격 특성 설문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들은 지원자에게 내향성, 외향성 테스트 결과는 정확하게 알려주었으나 성격 특성 항목표의 결과는 완전히 허위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실험은 미래의 외로움, 미래의 친밀한 관계, 불행 조절이라는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지원자들에게 현재의 기분을 설명 후 경영대학원 입학 실험인 GMAT의 문제 일부를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바우마이스터 연구에 따르면 장기적 대인 관계에 대해 나쁜 소식을 들은 미래의 외로움 지원자 그룹은 정서적인 고통 조짐은 보이지 않았지만 다른 그룹에 비해 점수가 많이 낮았습니다. 속도와 정확도에서 모두 장애를 보였습니다. 나쁜 소식 자체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회적 유대감에 관한 나쁜 소식은 지능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인생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아기는 태어날 때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본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즉시 얻으려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장을 통해 자기 조절 능력을 발달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부모와 또래는 아기가 충동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환경 요소입니다. 그들의 행동 모방과 사회적 상호작용은 자기 조절 능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자기 조절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발전하지만 특히 돈 사용, 건강한 식습관 등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 높은 차원의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바우마이스터 팀의 연구는 외로움이 자제력에 미치는 영향과 그 결과를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바우마이스터 팀은 외로움이 자기 조절에서 발휘되는 자제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한 그룹은 사회적인 고통을 받게 했고 다른 그룹은 즐거움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그 후 주어진 과제는 미각 테스트였습니다. 사회적 소외감으로 고통을 받도록 유도된 참여자들은 평균 9개를 먹었으나 모두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참여자들은 절반을 먹었습니다. 사회적 단절감이 비만을 초래하는 음식에 대한 식욕을 돋구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외감은 쿠키의 맛도 더 좋게 느끼도록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단절감이 식욕을 자극하고 쿠키의 맛을 더 좋게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사회성을 평가할 때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특정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는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적 유대감이 결여될 때 우리는 비만과 같은 나쁜 선택을 하게 되고 외로움 때문에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이는 과식이나 부정적인 식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이가 들어도 나아지지 않는 증상이며 이는 우리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02년 시카고 대학의 팀은 지역의 중년 이상 연령층에서 자원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참여자들에게 UCLA 외로움 측정 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학적, 심리학적 검사를 시행하며 참여자들이 실생활에서 무엇을 먹는지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모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중년 이상의 참여자들도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상당량 먹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UCLA 외로움 측정 기준에서 점수가 한 단계 높아질 때마다 그들이 섭취하는 지방 칼로리가 2.56%씩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바우마이스터가 실시한 쿠키 미각 실험 결과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는 외로움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이 연구팀은 대학생 연령층 참여자들에게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도록 유도한 후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시도하는지 측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예상한 참여자들은 문제를 훨씬 빨리 포기했습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인내심과 자기 조절 능력을 감소시키며 실제로 외로운 노인들은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동료들에 비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외로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종종 사소한 일과를 만들며 자기 조절을 하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성과가 없는 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외로움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1990년대 초 심리학자 셀리 보이젠과 게리 번트스는 침팬지의 자기 조절 능력을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시바라는 이름의 침팬지를 훈련시켜 숫자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 실험에서 시바는 2개의 접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각 접시에는 캔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목표는 여구발성이라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더 적은 캔디가 들어있는 접시를 선택하면 더 많은 캔디를 준다는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바는 더 많은 캔디가 담긴 접시를 선택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작은 보상을 얻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바는 규칙을 30%만 따랐고 나머지 70%의 경우에는 욕구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실험을 숫자로 진행했는데 캔디 대신 숫자를 제시했을 때 시바는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간섭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캔디가 눈앞에 있을 때 침팬지들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지만 숫자만 있을 때는 규칙을 더 잘 따랐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회복하려면 자극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침팬지보다 더 복잡한 뇌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다양한 자극을 이용해 자기 조절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훈련이 필요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조절 능력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부족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연구에서 외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지만 실생활에서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고립감과 자신감 결여로 인해 더욱 악화됩니다. 결국 우리의 자기 조절 능력을 방해하는 주된 원인은
외로움이라는 두려움입니다. 홀로 위태롭게 있다는 느낌이 우리를 압박하며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